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큰 잘못을 하고 카메라 앞에선 유명인이 뻔히 들킬 거짓말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저지른 실수를 보고하지 않고 숨기려다 일이 커져 해고되는 일. 이런 모습 살면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엔 정말 바보가 된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의 두뇌가 어떻게 오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런 순간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두뇌 습관은 무엇인지 내과학에 기반한 지식과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여기 이 남자는 내일 한 회사에 아주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재촉하는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원해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도 지병이 있으셔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가 면접에 합격한다면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케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떨어진다면 차마 상상하기가 괴롭죠. 이 남자의 압박감이 느껴지시나요? 면접 당일날 이 남자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일 겁니다. 회사에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자의 시야는 좁아지고 단순히 시야뿐만 아니라 생각의 폭도 좁아집니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다 쾅! 회사로 향하던 남자는 길에서 접촉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차와 부딪혀 땅바닥을 구른 남자는 벌떡 일어나 정장에 묻은 흙먼지만 털어내고 회사로 향합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면접에 늦어 회사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에 치인 순간 모든 계획을 무르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을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무리 멀쩡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죠. 보이지 않는 몸 내부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취업보다 중요한 게 자신의 목숨인 만큼 이 남자는 면접을 포기하고 병원에 갔어야 합니다. 면접에 떨어져도 끝장일지 아닐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죽으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 주변에서 머물며 오랜 시간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은 남자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갉아먹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죠.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픽션일 뿐이지만 실제로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뇌의 자원을 차지해서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쓸 부분이 부족하거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뇌는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을 억제하고 감정적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 등의 위협 처리 회로를 우선합니다. 다시 말해 두뇌 자원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으로 급격히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서 잠깐 붙잡아두는 작업기억과 새로운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고 전략을 전환하는 인지 유연성 같은 능력이 떨어지고 순간적으로 멍해지거나 한 가지 방식에 집착하는 등의 판단 오류가 늘어납니다. 특히나 금전적 걱정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사람의 뇌 용량을 잠식해 실제로 지능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큰 지출 상황을 상상하게 한 다음 인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심한 재정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은 IQ가 13점이나 낮아진 것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을 꼬박 세웠을 때 나타나는 판단력 저하와 비슷한 수준이며 만성적인 걱정과 압박감이 두뇌의 가용 인지 자원을 크게 줄여서 실수와 비합리적인 선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면 두뇌 구조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극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은 전전두엽의 회백질과 백색질 양이 정상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게다가 만성 스트레스는 성인에게도 해마와 전전두엽을 위축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불안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컨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의 두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결국 평소에 갖고 있던 지능이나 판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스트레스란 존재는 대체 무엇이길래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하고 말이죠. 사실 인류가 동물에 가까운 존재였던 시절 스트레스 상황이란 것은 대체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호랑이나 곰 같은 것들 말이죠. 치명적인 위험들이지만 대체로 심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단순한 위기들 앞에선 두뇌가 고등적 사고의 영역을 줄이고 본능과 감정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훨씬 복잡하고 장기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두뇌의 오래된 습관이 복잡한 현대 사회의 상황과 만나 잘못된 결과물들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어리석은 판단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의 급류에 빠지기 전 두뇌를 평온한 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심호흡으로 신경계와 두뇌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심호흡과는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하세요. 코로 숨을 깊게 끝까지 들이신 다음 한계치에서 한숨 정도를 더 들이십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길게 입으로 숨을 내쉬는 거죠. 이 방법은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박사가 알려주는 검증된 스트레스 완화 호흡법으로 위의 사이클을 3번만 반복해도 신경계가 빠르게 안정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두뇌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죽을 위기가 아니라 클리어해야 하는 어려운 게임 같은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약간 정신승리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우리 뇌와 몸은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극도의 압박감을 감당 못할 위협으로 여길 때 우리 몸은 혈관이 수축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 판단력이 떨어지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여기면 오히려 일시적으로 집중력과 정확도가 향상되는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한 집단에는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다른 집단에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한 다음 결과를 관찰했던 실험도 있는데요. 실험 결과 도전적으로 임한 그룹이 더 나은 성과와 적은 불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신체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스트레스 상황을 클리어해야 하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는 두뇌의 근육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일부러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일정 시간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찬물로 샤워하기, 말을 잘 섞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고 스몰 토크 나누기. 프리드리 니체가 말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두뇌가 바로 그렇습니다. 견딜 만한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마주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강력한 근육을 얻은 우리의 두뇌가 웬만한 스트레스 상황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좁아진 생각 통로와 시야를 넓히는 메타인지 훈련법입니다. 바로 세 줄 생각 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스트레스 받았던 날이 있다면 그날 자기 전에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일, 그때 들었던 감정, 다음에 더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할까? 딱 이 세 가지만 일기로 적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본래 편도체에서 먼저 반응하는데 우리가 그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그 감정을 대상화하고 통제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결국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포츠나 게임을 볼 때 훈수를 더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모두 제3자가 되어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볼 때 조금 더 현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줄 일기 쓰기는 우리 스스로를 대상으로 관찰자 시점이 되어 훈수를 더 보는 방법과 마찬가지인 거죠. 남이 두는 훈수는 짜증날 뿐이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훈수를 뒀다면 그 다음번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스트레스의 내성을 크게 키우는 방법으로 마인드풀리스, 명상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 주목하게 되었지만 막상 제가 해본 적이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제가 명상을 해보고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명상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명상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크고 작은 여러 순간에 닥쳐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클리어해야 하는 게임처럼 받아들이는 방법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각자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하기 싫은 스몰 토크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